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가운데 관세 리스크의 반사 이익으로 증권 금융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을 공개하며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관세 리스크가 재점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증권 금융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금융주는 내수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에 관세와 같은 글로벌 리스크의 타격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세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은 배당의 핵심인 은행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는 10.27% 상승한 94,500원에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도 모두 8%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9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공시 직후 이례적으로 잠정 실적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정 실적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이번 어닝 쇼크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습니다. 삼성전자는 DS 부문 재고 충당 및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곧바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6개 분기 만에 다시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하락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0.49% 하락한 61,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내 철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전날까지 이어진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주에 대해 투심이 몰렸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 시각 지난 5일에서 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상업성과 기술적 요인 등을 사전에 협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미국의 철강 품목 관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동양 철강은 27.65% 상승했고 하이스틸과 넥스틸도 각각 14.65%와 10.7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엔터사들의 대표 가수들이 대거 컴백에 나서며 컴백 시즌이 다가오자 엔터주의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달 내 YG의 블랙핑크, JYP의 트와이스와 같은 국내 대표 걸그룹과 SM의 NCT 드림, 하이브의 투어스 등 대형 엔터 4사 K-팝 가수들이 대거 컴백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엔터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는 각사 대표 가수들의 월드 투어 수익과 신규 앨범과 머천다이즈 판매 수익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엔터사 주가에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이브에서는 군 복무 중이던 방탄소년단이 내년 봄부터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고 YG와 JYP에서는 K-팝 대표 걸그룹인 블랙핑크와 트와이스가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 등 호재가 가득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는 중국과의 사이가 원만할 것으로 관측되며 한한령 해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G 플러스와 YG 엔터테인먼트는 각각 9.21%와 3.99% 상승하며 장을 마쳤고 SM도 3.17%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포트폴리오를 업시켜드리는 데일리 마켓업, 오늘도 하루 대신 진행을 맡게 된 김민겸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관세 서한을 발송을 했었죠. 8월 1일부터 발효를 할 것이다. 25% 관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3주간 우리가 시간을 벌었고 뿐만 아니라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오전에 나왔었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워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양지수, 특히나 코스피를 중심으로 강한 또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오늘 또 어떻게 시장이 마감했는지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중심으로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8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장 중에 오전장에 이 상승분을 소폭 둔화시키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마감까지도 탄력적인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오전 장 중에 좀 출렁임이 하락으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시장이 오후 들어서 알테오젠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0.7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금융주는 사고 또 전기전자 향으로는 매도 우위를 가져갔고요. 오늘 개인 홀로만이 2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가져갔습니다. 외국인이 장 중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한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왔던 이슈 보시면 증권주들의 또 매수가 쏠리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상호관세 관련돼서 이 발효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세 관련해서 무풍지대가 어딜까라는 생각에 이 무풍지대 쪽으로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었죠. 이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증권주들 부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주가 조작, 철퇴 이런 공약을 이행하는 데 속도를 내려고 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또 시세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법 개정에 이어서 배당 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권주 최근에 시장에서 몸집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KRX 증권지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3달 동안에 시총이 무려 17조 원 넘게 증가세를 보였고요. 지금 5월 달 대비 6월 달의 거래 대금 자체도 61%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현 시점에서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증권주의 투자 의견을 고점 부담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또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증권주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증권주 내에서는 오늘 장에서 신영증권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줬습니다. 오늘 장에서 20%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고요. 이외에는 부국증권 13%, 하나금융지주 10%, 유안타증권 10%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기보다는 최근에 일부 어떻게 보면 화장품 관련돼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 화장품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55억 달러 수출이 또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수출 증가세로 인해서 글로벌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권가에서 지금 이 화장품 기업 관련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2분기 호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 같은 경우에는 달바 글로벌을 향해서 실적 성장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무려 70% 넘게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폴마를 향해서 K뷰티 인기와 국내 화장품 수출 호조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며 목표 주가 13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종목들의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화장품 지수 내에서는 에이블 CNC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줬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미샤 관련주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이소와 협업에 대한 이슈가 부각을 받으면서 이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16%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고요. 이외에는 달바 글로벌, APR, CNC 인터내셔널, 한국콜마가 지금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이슈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김태훈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전략 철저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마켓업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7월 8일 데일리 마켓업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태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네.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시장에 대한 또 해답을 주실지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위주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거진 1.78%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체감 지수가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셨나요? 말 그대로 오늘 장세는 유동성이 만들어준 장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아주 핫했는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이 실적은 별로 안 좋았지만 일단 자사주를 사겠다고 시장에 돈을 3조 원 정도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니죠. 작년 연말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조 원 정도를 쏟아붓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또 돈을 쏟아붓기로 했기 때문에 증시에 돈을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삼성전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국민들 우리 이제 그 소비 쿠폰이라고 하죠. 이번에 추경을 통해 31조 원 정도로 이제 시장에 푸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돌고 돌아서 증권 시장에 올 겁니다. 그만큼 증권 시장에는 유동성이 좋아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지금처럼 좀 갈만한 종목들, 내수든 수출이든 갈만한 종목들은 먼저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개별주 중에서도 그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확실히 실적을 내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하반기에는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오늘 시장 정말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좀 시장이 갈 만한 종목들은 계속 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또 어떠한 이슈를 짚어봐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이슈부터 하나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증권주 하반기 더 간다? 네, 첫 번째로는 증권주 들고 왔습니다. 지금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법 개정안에 의해서 분리과세까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선 증권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호재성 모멘텀이 좀 다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증권주 하반기에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당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유동성 장세라는 게 신문에 나오든 뉴스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증권주입니다. 그리고 물론 약간 좀 길게 보시면 창투사도 따라가죠. 시장 내에 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거래대금도 늘고 있고 거래 체결 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탁 매매 수수료, 뭐 전문용어로 매탁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증권사들은 돈을 벌죠. 그 돈을 버는 것은 옛날에는 그 돈만 벌고 거기서 끝났지만 이제는 번 돈을 주주들에게 그 배당으로, 고배당으로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을 적극적으로 사는 외국인 투자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금융주주 같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이런 금융주에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장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 증권주 중에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대형주들 중심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고 키움증권 같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특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기 때문에 증권주 계속해서 하반기에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킥으로 첫 번째는 대신증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증권 들고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과 그리고 또 미래에셋증권을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최근에 일봉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좁은 박스권 내에서 좀 횡보세를 보였다라고 두 종목 모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멘텀 측면에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현 시점에서 보기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역시나 대신증권이죠. 물론 이 대신증권은 옛날에 1등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은 지금 1등주고요. 그런데 둘이 시장 내에서 상반기에 움직인 걸 보면 이 미래에셋이 대신증권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 대신증권보다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 훨씬 더 커졌고 대우증권을 인수하면서 이제 이 리테일 영업에서도 미래에셋이 굉장히 큰 몫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이 예전 같았으면 이런 유동성 장세에 키움증권과 함께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리테일 영업에서 대신증권은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즉 유동성이 들어와서 개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때 대신증권이 돈을 많이 버는 증권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래에셋이 IB 쪽에서 돈을 버는데 이 IB를 미래에셋은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IB에서 수익을 얻고 있고 또 대체 투자에서 해외 부동산에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 부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해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대신증권은 미래에셋보다 살짝 위에 있지만 예전에 오른 걸 생각해보면 상반기 중에 올라온 것은 몫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셋이 앞으로 유동성 장세에서 벌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고 특히 IB 쪽 최근에 IPO 주관사를 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
꽤 수익을 크게 낸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관사들이 자기가 직접 주간증권사를 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지분을 일부 보유해야 되는데요. 그 보유했던 물량에서 향후 일정 기간의 보유수 기간이 지나서 팔 수 있을 때 이 대신증권은 거기서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신증권이 수익도 많이 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대 지분이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배당이나 또 그 주주들에 대한 이런 이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증권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프터픽으로 또 대신증권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유동성 장세 수혜주 그리고 15거래일 연속 기관들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고배당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K 화장품 최고, 관세 불안에도 역대 최대 수출 행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상호 관세 관련된 불안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 화장품은 거의 진격의 거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 수출이 지금 상반기에만 55억 달러가 넘어졌다, 역대 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는 화장품주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더 갈만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내수, 소비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작년에 2024년에 한국 화장품은 수출해서 1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봐도 올해도 100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해외로 수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방문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사가는 게 화장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장품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가 우리 내수 쪽에서 이 이재명 정부에서 31조의 이런 그 추경을 의결하면서 이거 갖고 소비 쿠폰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소비 쿠폰을 이런 중간 로드샵이나 이런 데서 이 화장품을 사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소비가 진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오랜만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아예 비자 면제까지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화장품은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돈을 벌 겁니다. 그 돈은 결국 화장품주의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K-뷰티에 대한 수출 증가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경안으로 인해서 소비 쿠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장품주는 더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종목 픽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바글로벌, 에이블 CNC. 네, 이렇게 두 종목 또 들고 오셨습니다. 달바글로벌과 에이블 CNC.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미샤로 또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 두 종목 모두 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종목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 달바글로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 지난번에 제가 이제 HB 인베스트먼트를 설명할 때 그때 이 초기에 투자했던 회사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달바글로벌 상장 초기에 보유해서 되지 않은 물량은 HB 인베스트먼트 일부 차익 실현해서 한 20배 정도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달바글로벌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것은 나름대로 화장품 시장에서 이 충성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 인플루엔서라고 그러나요? 인플루엔서, 그러니까 그 유명인들을 이용한다면 이런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들을 창출해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영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달바글로벌은 지금 상장 자금을 갖고 이러한 활동들을 더 강화하면서 실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바글로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2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달바글로벌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최대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펀드가 자기네 펀드의 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 회사를 이제
팔아야 될 때가 됐는데, 즉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샀을 때보다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때가 기업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미샤의 로지샵 브랜드 이거를 다 없애버리겠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수익은 적죠. 왜냐하면 에이블 CNC는 이 여러분들이 그저 1,000원짜리 그 뭐라고 그러죠? 그저 1,000원짜리 그 업체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굉장히 싼 브랜드가 있는데 그 갑자기 다이소. 이름이 다이소. 네. 다이소. 이게 안 가보니까 명동에 가봐도 건물 전체가 다이소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에이블 CNC의 그 다이소 브랜드, 다이소에만 맞는 그 저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걸 엄청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지샵을 따로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샤 브랜드를 미샤 브랜드의 로지샵을 없애고 에이블 CNC는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이쪽은 사모펀드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한 다이소 같은 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노출이 많이 되고 소비가 반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샵을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도 그냥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주들이 하반기에 수요가 많이 늘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바 글로벌과 또 에이블 CNC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이 애프터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이번 타이밍에서는 큰 종목보다는 에이블 CNC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IMMP라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경영 행위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구조조정이나 인력 구조조정 이런 것 통해서 비용을 줄이면서 수익을 늘리는 쪽으로 사업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업 가치를 올려주고 또 한편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오늘 같은 주가 형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 CNC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바 글로벌, 에이블 CNC 두 종목 가운데서는 에이블 CNC 큰 종목보다는 이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시면 SK하이닉스, KB금융 두 종목만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24% 상승 중에 있고요.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시세 내줬잖아요. KB금융 오늘장에서 시총 5위 자리 또 올라오면서 6%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전자는 오늘장에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0.64% 하락이긴 하지만 이 하방에 좀 제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36%, LG에너지솔루션 2.70%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파마리서치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시총 5위 자리 있었는데 오늘장에서 4위로 또 탈환한 상황이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철회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장에서 0.36%, 에코프로 BM 0.10%,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는 0.41%, 에코프로는 0.66%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넥스트레이드의 흐름까지도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김태훈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가 3세이자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남편인 정대선 전 HNINC 사장이 결국 코스닥 상장사 우수 AMS의 경영권을 내놓게 됐다. 법정 관리로 지배력이 약화된 가운데 부산 자동차 부품사 퓨트로닉이 지분 18.27%를 확보하며 새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퓨트로닉은 지난해부터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모아왔고 최근 우수 AMS 계열사 지분까지 블록딜로 사들이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며 성장해온 퓨트로닉은 연매출 1,800억 원, 순익 400억 원 수준의 전장 전문 기업이다. 업계는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새 주인의 등장에 우수 AMS의 재도약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자, 오늘도 다시 찾아왔고요. 오늘은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이 관세를 상호 관세라고 해서 이제 부과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께 직접 이제 편지도 보냈고 했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국제 교류에 있어서 일방주의,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이렇게 강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도 이러한 영향에서 수출주들이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 쿠폰 그리고 31조 원의 이런 추경 이런 것들이 좀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관세에 위축되지 마시고 그 관세에 영향받지 않는 섹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대로 꽤 괜찮은 수익처들이 있습니다. 올 연초에 이번에 이제 강의 드릴 조선주는 올 연초에 제가 싸다 노래를 불렀던 그런 섹터인데요. 역시나 상반기 때 꽤 큰 실적,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많이 상반기 때 올랐던 이 조선주가 트럼프 관세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여기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죠. 이 트럼프 관세 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특히나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또 저항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25%의 상해 관세를 일관적으로 이제 부과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 상품에 25%의 관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미제라고 해가지고 뭐 보실 수 있는 상품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미국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만들고 있고 오히려 더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유통되는 게 없죠. 그럴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일단은 뭐 트럼프가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좀 다르지요. 조선은 이제 미국이 아예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 자신들의 배를 미 해군이 원하는 때 제때 만들어서 납품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죠. 전화를 해서 이 조선업에서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조선 쪽은 미국이 우리에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조선에 대해서 이 미국에 대해서 뭐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선주는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작년부터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이 존스법이 그러니까 미국의 법이 바뀌어서 미국 위에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조선사들은 미 해군의 이 특수선이라고 하는 군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조선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조선주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글로벌 누적 수주가 이제 487만 CGT라고 해서 이 조선 단위인데요. 이게 113척의 25%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중에 25%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거 한 50% 정도는 중국이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중국 조선사와 우리나라 조선사가 다른 점은 중국은 톤수는 작고 배 수량,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톤수는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싸죠. 우리나라는
톤수도 크고 굉장히 좀 배가 좀 그 초고대 뭐 트레이너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하다 보니까 한 번 배를 수주하면 그 건조해서 납품할 때까지 인도할 때까지 미니멈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만큼 큰 배를 수주를 하죠. 그만큼 고부가치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특수한 우리 LNG선이나 이런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선주들이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이 중국의 LNG선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서 한번 그 발주를 했다가 그 배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서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배 한 척을 만드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LNG선은 중국 조선사들에게 잘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그 조선소를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싹쓸이했죠. 조선 3사가 거의 이런 고부가치선들을 대부분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미 해군이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해군의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는 것에도 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막 그 저가 수주를 하면서 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서 그때의 교훈으로 저가 수주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 해군이 MRO 사업을 얼마 전에 그 발주한 것들은 가격이 진짜 안 맞았어요. 한화조선은 아예 처음부터 그 들어가려다가 견적 보고 바로 포기를 해버렸고 HD 현대중공업도 하는 신용을 했지만 결국은 그 싱가포르 조선사한테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도 미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심하게 말하면 7월 달에 미 연방정부가 디폴트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도 이런 배를 발주를 할 때 가급적이면 싼 가격에 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싱가포르 조선사와 한국의 조선사는 기술 수준이 천지차입니다. 요번에 군수 지연함을 싱가포르에 넘겨주고 저 전투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고 그 전투함 이런 그 전투함을 그 최신 전투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해군 조선사에다가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 업체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미 해군에 관련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 이게 철광석 값이 안정이 되면서 후판이라는 철강 원자재도 값이 안정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 조선사들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유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1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 조선사들이 굉장히 큰 1분기에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때 좀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이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이런 조선사 이 유망 테마주는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 대형 3사죠.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은 이 해군 쪽, 그러니까 특수선이라고 그러죠. 특수선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 관련된 이 작업장이랄까요? 그 독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민간 쪽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민간 쪽에서 나름대로 그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죠. 자,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또 조선주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엔 트럼프의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이 다시금 시장에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또 국내에 손을 내민 게 조선주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로 손을 내민 게 조선주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관세 예외 섹터,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라든지 뭐 철광석 가격 안정에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종목이겠죠. 오늘 또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을 깊이 있게 할 텐데요. 이 종목 딱 그림 보시면 야 이게 2년 동안 계속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황 그 호황기가 2년 동안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2년의 호황을 제대로 탄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도 굉장히 큰 실적, 그러니까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뭐랄까요, 핵시험 매물이 나오면서 좀 삐끗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 조선에 대한 이 수량 피크 이게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선 선주사들이 발주량이 이제 줄어들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새롭게 싸게 살 기회를 준 것이고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미 수주해 놓은 것들을 이제 인도를 하면서 마지막 잔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이런 수주가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이 종목은 바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우리가 HD 현대 그 그룹에 이제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중공업은 그 일반 민간 LNG선 같은 고부가이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상함이라고 그러죠. 특수선 중에 군함인데 이런 쪽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 1월 달 수주 잔량 기준으로 글로벌 1위를 찍은 그 정도 이제 그 실력도 있고 그만큼 선주사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일본 최대 해운사에는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원이라고 하는데 이 업체에서 수주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주로 일본 조선사들에게 비싸더라도 일본 조선사들에게 주는데 이 원이라는 이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일본에서. 이 해운사는 이 한국 HD 현대중공업에게 이 물량 수주를 줬습니다. 그만큼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외 군함 수주에서 미 해군 MRO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미 해군의 신형 그 군함을 건조하는 사업에도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HD 현대중공업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필리핀이나 이런 해외 다른 국가들의 군함들을 이미 건조해 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38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7만 원 짧게 들고 목표가는 51만 원을 연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면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최근 들어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재작 2년 전에 한화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이제 한화의 가족이 됐고 한화의 가족이 되면서 한화그룹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방산 쪽에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방산 쪽에서 굉장히 큰 글로벌 마켓 플레이어가 됐고 그 중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로서 이 한화오션은 이 군함 쪽, 그러니까 특수선이라고 부르는 이 군함과 잠수함 쪽, 특히나 잠수함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았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해군의 그 잠수함 장보고 그 시리즈인데 그 장보고 시리즈의 배치 2 관련된 그 잠수함들을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3,000톤급 어떻게 보면 그 제일 큰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3,000톤급 잠수함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거의 30조 원짜리 프로젝트인데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한화오션은 굉장히 큰 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업체가 좀 삐끗한 이유는 여기에 이제 2대 주주로 있는 한국 산업은행이죠. 기존의 최주주였던 이제 기업 구조조정하느라고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그 한국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 팔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삐끗했지만 이런 주가 삐끗한 것들은 바로 실적으로 메꿀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산업은행도 이 물량을 한꺼번에 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블록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충격을 좀 적게 주면서 이걸 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특히 더 요즘 이제 주목을 끄는 건 미국의 필리조선소라고 미국 군함들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미 해군의 MRO 사업과 또 신형 군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만큼 이 특수선이라고 부르는 군함 사업에서 돈이 남는 장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LNG선, 고부가치선의 LNG선 사업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민간과 방산 양쪽에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매수가 7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5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민간 분야 산업만 하고 있는 민간 민수용 그런 배만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고, 그런데 이 업체가 이 FLNG,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라는 이쪽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과점이다시피 할 만큼 이쪽 수주를 아주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올해 상반기 누적 신규 수주 총 18척, 이게 한 26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주가 잘 오르다가 삐끗한 이유가 러시아의 즈베스다 이 조선소가 대량으로 발주했던 거를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게 러시아가 달러 결제 베이스에서 쫓겨난 것도 있겠지만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이 달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입장에선 이 수주를 한 2년 전에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원재료들을 사들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사들인 것들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계약금 거의 한 8억 달러인가요? 그 8천억 정도 되는 계약금 일단 담보로 잡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실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저가 대량 수주했던 예전에 이제 대만의 그 에버그린이라는 업체에서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가 수주를 했던 분야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 중에 이 에버그린에서 그러니까 발주를 받았던 이 싸게, 그러니까 저가 수주했던 물량을 마지막 물량을 쳐냅니다. 그렇게 되면 올 하반기부터는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선 3사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 3사 이 세 회사 중에 가장 많은 주가 상승률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그 선주사로부터 이 VUC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그 FLNG라는 것을 계약을 했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이 그 FLNG라는 이쪽 분야에서는 이 삼성중공업이 그 독과점을 하다시피 전 세계 수주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하반기 이후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산 쪽이 없더라도 삼성중공업은 민간 분야에서만 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고요. 매수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5,500원 굉장히 짧게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4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중공업은 올 하반기에 새롭게 평가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잘 보시면서 조선주들을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조선주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내 조선 3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에 대한 또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자세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두 또 참고하시면서 내일 시장 그리고 7월 달 여러분들 모두 다 계좌 플러스로 또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